1959년 모스크바 박람회에서 미국의 닉슨과 소련의 후르쇼프가 역사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탱크 앞이 아니라 미국식 모델하우스의 부엌 앞에서 설전을 벌였다는 점이죠. 이것을 역사에서는 키친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닉슨은 말했죠.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도 냉장고와 마당 딸린 집을 안겨준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유다. 핵미사일 대신 세탁기로 공산주의의 길을 꺾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자본주의 진영의 정권들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잠재적 불안 요소로 노동자와 여성을 지목하고 이들을 순화시킬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었죠. 그 핵심 병기가 바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파업에 나설 수 있을까요? 매달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빼앗기는데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혁명 정신을 소시민의 평수 넓히기 욕망으로 바꿔치기 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정부는 전쟁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남성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산업화에 유리한 핵가족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었죠. 정부는 미디어를 동원해 여성들의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반짝이는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예쁜 집을 줄게.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한 주부가 되렴. 최신 가전제품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에너지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예쁜 감옥의 장식품이었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봅시다. 여성들이 이번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었다. 상품들로 자신들을 둘러싸므로써. 인턴을 보면 이 앞에는 남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언급이 끝난 뒤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닉슨의 비전에 따르면 주택 소유라는 교회의 이상은 두 가지 잠재적 분열 세력, 즉 여성과 노동자의 기세를 완화해 줄 것이었다. 미국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신도시와 비슷한 겁니다. 미국의 보수공화당 정치인 닉슨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노동자의 혁명 정신과 여성의 목소리를 내 집 마련이라는 정책으로 완화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홈 오너십, 주제는 주택 소유를 통한 여성과 노동자 달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주택 소유가 어떻게 여성과 노동자를 달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첫 문장에서는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미국 전역의 교회주택에서 경영자 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가장들은 새로운 미국에 소비하기 위해 일하는 윤리를 실현할 수 있었다. 과거 자본주의 윤리는 저축하기 위해 일하라 였지만 냉전기 자본주의의 윤리는 소비하기 위해 일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경영자와 노동자는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계급이죠. 그런데 미국 전역에 교회 주택이 깔리면서 사장님이나 노동자나 똑같이 마당 있는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타도보다는
사장님처럼 더 큰 TV를 사겠다는 욕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계급 투쟁의 불씨가 꺼져버렸다는 것을 암시하네요. 어쨌든 아직 남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는 노동자들 사이에 계급의식을 완화해 줄 것이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중산층의 이상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었다. 내 집이 생기는 순간 조준경의 방향이 자본가 타도가 아니라 나도 중산층 되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족의 집은 장소가 될 것이었다. 남성이 자신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소비재의 축적을 통하여 이제 집은 안락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경쟁하며 소비력을 뽐내는 일종의 쇼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남자가 등장했네요. 아마도 그들은 가정주부들로서 만족스럽게 남아있을 것이었다. 가전제품이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they가 무엇을 대신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앞문장에서 복수명사는 consumer goods밖에 없네요. 소비재가 가정주부들일 수는 없죠. 여기서 they는 여성들을 대신한 대명사일 것이므로 주어진 문장은 3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남녀 모두에게 주택 소유는 위로 향한 이동의 열망을 강화하고 사회 불안의 잠재성을 감소시킬 것이었다. 지배층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 세력인 노동자와 여성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꿈을 심어줌으로써 혁명의 불씨를 꺼버렸다는 말입니다. 믿었던 건 닉슨만이 아니었다. 미국인이 구매에 몰두하는 게 계급전쟁과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믿었던 건 여기서 구매에 몰두한다는 건 소비재 구매에 몰두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소비주의라고 하죠. 오늘날 미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GDP의 70%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구조적 뿌리가 바로 냉전기 체제 소를 위해 주입된 소비주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인트루이스의 조셉 다스트 시장은 주장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좋은 집을 갖는다면 미국에서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국내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 세인트루이스는 노동자 계급이 밀집하고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던 공업도시였습니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걱정했던 지배층이 내놓은 해결책은 경찰과 군대를 푸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보급하여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에 순응하는 소시민으로 길들이는 것이었죠.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빈민가들을 좋아한다. 이런 빈민가의 제거와 적절한 주택 건립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다. 국내에서 미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내놓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소유가 원인, 공산주의 위협 제거가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홈 오너십. 주제는 주택 소유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안전장치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며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 사회 안정을 위해 국가가 조장했던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자산 증식의 심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 욕망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살아남아 역설적으로 사회 안정을 뿌리채 흔드는 괴물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마련하자라는 생각에 저축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 자산 가격의 폭등 속도는 노동 가치의 상승 속도를 가볍게 추월해버렸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좌절감을,
출발선 자체가 다른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빼앗아버리는 양극화의 주범이 된 거죠. 오늘날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은 정권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대중의 부동산 욕망을 두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죠. 진보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어설픈 규제와 세제 개혁을 추진하다가 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고? 이런 괘씸한 놈들을 봤나? 라는 대중의 분노와 저항에 막혀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역풍을 맞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반면에 보수 세력은 대중의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죠. 규제 완화와 개발 호재라는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합니다. 저금리에 장기 대출도 팍팍 해주며 세금도 깎아주죠. 대중이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에 몰입하는 순간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이나 불평등에 대한 저항 정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집값을 지키겠다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집하면 보수 세력은 손쉽게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